꿈, 영어로 하면 드림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 꿈은 사람이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덕담할 때 뭐라 합니까? 꿈을 가지라. 꿈을 펼쳐라.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내일 야 이놈아 나쁜 꿈 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꿈은 바로 덕담과 연결됩니다. 덕담하고 연결되는데 사실은 이 꿈이요 우리 학문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신 분석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꿈을 연구했는 학자는 프로이드나 융 같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 그걸 하면서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란 것은 꿈은 일상생활을 요 위치에서 요까지 내가 서 있는 현실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꿈은 하루쯤 꿨지 싶은데 실상은 꿈은 자그마한 사진 한 카트 이거를 머릿속에 탁 넣으면서 잠이 깹니다. 깨면서 뭘 하느냐?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냐? 그걸 가지고 몽상이다. 꿈속의 생각이다. 꿈속의 생각은 요 한 카트 사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연출을 한다는 것이죠. 연출을 하니까 내가 밤에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할아버지만 생각만 딱 났는데도 할아버지가 대문에서 돌아가지고 나설가 마구에도 가보고 또 산바다 앞에도 갔다가 대한간도 돌고 우물가에도 갔고 꿈에 그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대화되면 그건 꿈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어른들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간다는 것이죠. 부모라는 존재는 얼마나 좋은 존재인가 하면은 부모가 꿈에 한번 나타났다면 반드시 선물을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든지 꿈을 주는데 부모에게 왜 왔느냐, 아버지 잘 계시느냐 해서 부모하고 대화를 했다면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꿈에 만났을 때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저 따라다니면서 그 아는 척을 하고 따라다니든지 뭐 대화는 하지 말고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자유롭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운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건 일어나는 건 자기의 운명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의 이 꿈 자체가요. 꿈이 연결되는 게 인간 같으면 남녀가 좋아하잖아요. 결혼하면 궁합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돼지 꿈이 좋잖아요. 돼지 꿈 꾸면 그 이튿날 횡재가 일어나죠. 어떤 소득이 일어나죠. 그러나 용띠가 돼지 꿈을 꾸면 그 이튿날 신물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용하고 돼지는 상극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어떤 동물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선택을 가지고 꿈에 맞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꿈은 길몽이 될 수 있고 흉몽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꿈은 그 인간 생활하고 인간의 활동 영역이라든지 일상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합니다. 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보자. 여러분 중에서 꿈을 꾸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10살 된 사람이 길 가다가 막 뛰어놀다가 길섭해서 소변이 보고 싶다. 그럼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됩니까? 오줌을 누고 나면은 바로 꿈에서 깨죠. 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불을 다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살 된 사람이 만약 그런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깨면은
오줌을 좀 째리기가 빤스를 좀 베립니다. 그 다음에 40대 이후 50대 되는 사람이 누우면은 바로 일어나 뛰어가가 화장실에 가야 되게. 근데 60대, 70대는 어떠십니까? 서지 않습니다. 60대, 70대는 소변 보는 꿈을 꾸면 앞에 서가 이렇게 탁 있다가 소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아, 이제 깨고 나면 이제 소변 한번 볼까? 이런 신진대사하고 신진대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미래를 예측해주는 예지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학술적 용어로는 예지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지몽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꿈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꿈은 1인칭이 아닙니다. 아이고 2인칭이라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거를 내가 또 이렇게 보는 기라. 그렇죠? 내가 꿈꾸는 걸 내가 그냥 꿈꾸면서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걸 내 자신의 꿈꾸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꿈은 신이 우리를 창조한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꿈이 선물이죠, 사실. 자, 예를 들어서 합시다. 저 시청에 있는 청소부가 만나 아침 출근하면 하루 종일 청소하고 구전 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퇴근해가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 한 9시 대가 잠을 자면은 그 사람이 시장이 되는 꿈을 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하루 저녁을 잘 수 있죠. 그 시장이 반대로 시장은 낮에는 큰 소리 막 치다가 저녁에 자고는 잘 때는 뭐 합니까? 일용직 사람이 돼가 밑에 새파란 직원들한테 내 꾸지람 듣는 그런 꿈을 꿨다면 그 사람은 밤에 악몽 속에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자체는 불행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신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아주 고달픈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기 직전에요. 위화도 쪽으로 올라가다가 막 군사들은 막 반란 일으키가 대만 공양을 없애보고 당신이 왕해라. 뭐 할 거 뭐 있노? 부패하는 고려 마지막 저거를 뒤에 뽑고 당신이 왕을 해라. 카타체 또 고려 마지막 왕실에서는 너무나 이성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성계가 괴로우면 못 사는 기라. 지금도 뭐 육룡이 나라에서 일을 하죠. 예, 그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갈등이 엄청 심한 거예요. 자, 갔다가 위화도 가서 중국을 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몰살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성계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화도에서 다시 돌아가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꿈을 이성계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 점심을 먹고 군사를 좀 쉬게 해서 자기가 졸았는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 꿈을 꿔도 꿈에 뭐가 나타나면 양이 한 마리 나타나가면 이성계 보고 막 뿔떼기를 막 이래 막 박아 사는 기라. 이래 막 박아. 이성계는 내 도망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양이 하도 덤비는 모래 이성계가 양의 두 뿔을 쥐었는 거야. 쥐고서 막 이래 막 실험을 해는 게 꿈에 땀을 흘리면 막 죽을 힘을 다해가 했는데 양 뿔이 쑥 빠져버려요. 양이 피가 출출 흘리면서 뿔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계는 다른 방법이 어떤 거예요? 뒤로 돌아오니 뒷발로 막 이성계 쪽으로 막 차는 거야. 그 이성계는 몇 분 차이했는데 그 이성계는 그 양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 꼬리를 잡아는 거야. 꼬리를 잡아가면 이리 막 저리 막 흔들는 거야. 이래. 막 흔들기 전에 꼬리가 쑥 빠져버렸어. 그러다가 깜짝 잠이 깨는 거야. 그 이성계는 이거 흉몽이다 싶더라. 양 뿔 빠졌지. 살아있는 동물 뿔 빠져버렸지. 뒤에 덤비는 것도 하여튼 꼬랑대기까지 쑥 빠져버렸지. 그래가 잠 깨나시. 이거 이제 내가 올라갔다 위화도 해군했다 하면 뒤로 이제 하다가는 내가 목이 떨어지는구나. 참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성계 불안해서 자 올라가지도 뭐하고 이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스님 두 분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스님한테 자기 부관을 시켜서 저 스님한테 가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관이 가서 우리 장군께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가, 스님께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라 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꿈인데, 우리 이승계 장군인데, 그렇다, 여차가 저렇다, 이렇게 하길래, 아, 그럼 이승계 장군을 내가 만나보지. 이렇게 해서 두 스님이 왔는 거예요. 와서 이승계한테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 어떤 꿈을 장군께서 꾸고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내가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위화도 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지 싶다. 그런 아주 흉몽을 꾸었다. 그 어떤 꿈입니까? 그래, 이제 양 이야기하고 이게 쭉 하니까 이승계하고 한테 두 스님이라가 절을 내고 넙죽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하,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하는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 나가실 왕이 되실 꿈입니다.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계는 웃었는 길은 뭐 그런 실패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 이 두 손님이 이승계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양양자죠. 여기 뿔이죠. 자, 뿔도 빠졌죠. 자, yon 꼬리도 빠졌죠. 그럼 뭐가 됩니까?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주고 이승계한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승계도 가만 들어보니 참 일리 있는데, 대사, 저도 안 들은 거로 할 테니까 대사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거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이승계는 그 두 스님을 이제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누구냐? 나홍대사입니다. 청산은 날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날 보고 티없이 살라고, 성냄도 욕심도 모두 벗어버리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다 가라 하네. 그 나홍선사의 송이거든요. 나홍선사가 스승이고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무학대사라. 그래서 이 두 분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이죠. 꿈은 물론 해석해 준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서 이승계가 용기를 가진 거예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환경 요소를 그렇게 이제 믿고 만드는 거죠. 두드리면 열리죠. 그러니까 이승계가 그렇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과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인이 꿈에 아기를 얻고 도망가는 꿈을 꿨다.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자기의 제일 막내의 애를, 젖먹이 애를 얻고 뒷문을 열고 그 집으로부터 도망 나가는 꿈을 꿨는데, 왜 도망 나갔을까요? 그 여자가 왜 도망 나갔을까요? 뭔가가 있지만은 뭔가 있어 도망만 갔는데 미련을 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남 몰래 도망가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집안에 말 못한 갈등이 있으면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게 있으면 둥쳤고 집 나가는 꿈을 꿉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꿈을 꿀 때 가장 금기사항은 무엇이냐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화가 자기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 보편적으로 가족들, 형제 간에 재산 문제가 왈가왈부할 때 큰 형수가 그런 꿈을 많이 꿔요. 큰 형수는 막 대령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형님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지. 뭐 하는 게 있다고 그 형님한테 뭐 재산도 돌라니 뭐더니 뭐 이래 거들었다 가면 하하 우리 집 구석에는 형수가 전부 다 고치더니 저 어진 형님이 형수가 자꾸 저래 꼬들개니까 저게 한 거야. 이거 모든 거는 형수 때문에 그렇다. 원망이 형수한테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고 그럴수록 뭐 가면 뭐 형수야 안 그러십니까? 아이고 제야 뭐 압니까? 형님하고 수위하있어. 뭐 형님하고 수위하있어. 제야 뭐 다 똑같은 입장인데 뭐 어야든지 뭐 형님이 하자 하는 대로 수위해가. 그래 뭐 좋게 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형제가 어떻습니까? 형수는 우리 생활을 많이 해준다. 평소와 같이 생활해준다. 그러나 형님 마음을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 이제 형님은 형제가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거든.
또 형제 중에서 최고 맞이락하는 프리미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되는데 만약 입을 아무데나 가을 염소면도로 됐다가는 모든 화는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화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이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죠? 동생. 문희는 둘째죠. 문희는 둘째고 보익하는 첫째 여동생이 꿈을 꿔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목매설화라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경주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변을 턱 이래 받는 거야. 보니까 소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남산에서 계곡 물이 대가 쫙 내려가면서 그 경주 장안을 가득 다 메어보는 거야. 자기 오줌 가. 그래 깜짝 놀라가 깼는 거예요. 꿈이더라요. 여러분들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흉몽이라 생각합니까? 길몽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꿈은 뭔가 앞날에 그 사람에게 큰 희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예지몽입니다. 그 예지몽인데 이 보이는 두려움을 가진 거야. 큰일 났다.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 꿈 이야기를 동생인 문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희는 딱 들으니 머리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언니 그 꿈 내한테 파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니 내한테 꿈 주면 뭐 줄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단 치마를 언니한테 하나 주고 보이는 그냥 여동생에게 자 내 꿈 여기 있다 이래 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문희가 태종무희랑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 목매설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꿈도 좋은 꿈은 상대한테 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꿈인 집안은 좋은 꿈은 자식들한테 니 살아 하면 돈 10원 더 하고 이래 해본 적 있죠? 그게 꿈도 서로 사고 판다. 이 이야기는 그 신라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인 문희와 보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목매설화를 근거로 해서 꿈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국유사에 보면은 뒤에 가서 우리 정호환 교수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조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조실이라는 사람은 강원도 양양 쪽에 거기에 조그마한 절에 기거하면서 기도하는 스님입니다. 한 번은 낙산사로 가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탁발을 잠깐 했는데 그 고을에 태수집이야. 태수집에서 탁발을 했는데 예쁜 아가씨가 탁 나와서 살을 탁 주는 거야. 첫눈에 이 조신이라는 사람은 그 여인한테 홀딱 반해버렸어요. 반해버렸는데 그러고 그날 그 낙산사가 볼일 보고 다시 자기 절에 와가는 앉아가 기도하면 내 부처가 그 아가씨로 바뀌는 기라 얼굴이. 그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매일 그 집에만 탁발하러 가는 기라. 딱 아가씨 한번 보고 아가씨 없이만 놀래는 기라. 탁발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신이라는 사람이 그 관세음보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아든지 내가 한 몸이라도 그 태수집 딸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늘 목닥을 때리면 부처님 한번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기도했는 거예요. 늘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맨날 며칠 됐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여인이 보통이를 하나 들고 이 조실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인자하고 좋았어. 그래 스님한테 심부름을 하려고 찾아와신 거예요. 그래 조실이가 고맙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지 말고 내 고향 마을로 가자 이래.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여인 태수집 딸을 데리고 고향 쪽으로 갔어요. 고향 쪽으로 갔는데 고향 쪽으로 또 가다가 보니까 어느 언덕 고향 입구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머물러가지고 스님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수깡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삼국유사 조신의 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수간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야. 하면서 아기를 5-5명이나 낳았어. 그 아기가 막 총총 맞어. 정이 인선에 막 총총 나는데 이 사람은 아기 놓는 복은 있는데 돈 복은 없는 기라 스님이. 그래 미개 살리지는 뭐해. 그래가 7명이
아침 되면 줄 서가 이제 동양으로 가게. 쭉 마실만 동양 그다 와가 이제 또 집에 모이가 수강 집에 돌아가 밥을 갈라 먹고 또 나가고 이랬는데 한 번은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제가 나가지고 저 동네 잔치집 있는데 내가 동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하고 어머니 좀 쉬십시오. 이랬는데 그래가 오야 우리 그러겠나? 아이 그거는 뭐 가면 제가 독거인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 내가 보내나갔더니 아 이놈이 점심시간까지 돼도 아침에 나갔더니 돌아오질 않거든. 그래가 이 웬일인가 싶어가 또 나가보니까 저 밖에 하나님이 내 귀면서 부들부들 뛰는 거야.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부잣집에 개한테 미친 개한테 물리가 광경병이 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도 미친 행세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미친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그걸 보고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광경병이 걸리는 애하고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동양을 또 얻어오는 기라. 얻어오는데 한 번은 동양을 얻으러 갔는데 살 한 톨도 얻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오후가 늦게 돼도 점심도 못 먹고 이래 오르막길을 올라오는데 아가 배고파가 둘째 아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는데 길가에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서 죽어버린 기라. 그래서 이 아이를 요 길에다가 딱 묻어주는 거죠. 묻어주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5명 중에 벌써 하나는 죽어보고 하나는 광견병 걸리고 셋만 남았는데 전명이 셋 남았는데 이 기가 차는 기라.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그러고 뭐 몇십 년이 흘러는 기라. 아내가 이야기하는 기라. 당신하고 내하고는 먹을 복을 어찌 뭐 자식 복을 있어도 어찌 못해서 일하다가는 자식까지 다 죽일 테니까 예, 당신이 결심을 해달라. 내하고 헤어져서 막내 둘이는 막내하고 큰아 그 광견병 걸린 나 그거는 내가 키우고 하나는 당신이 키워. 그래가 각자 헤어져야 자식을 살릴 수 있다. 이러니까 조씨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아내가 먼저 이야기 중에 얼마나 고맙노. 그래도 되겠느냐? 예,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하면 인사를 탁 이래 하면서 이래 앞을 떡 쳐다보여.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싹 나타나는 기라.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조신의 꿈입니다. 꿈에서 딱 깨보니까 부처 앞에 기도하다가 지 혼자 상상하는 게 꿈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수년 10년 넘게 그거 살았는데 내가 고향 마을에 그 한번 가봐야지 감히 지 둘째 아이를 묻었다는 꿈에 묻었던 곳에 가봐네. 가가지고 허기에 볼록한 게 있었는 거야. 그걸 손을 가지고 파보니까 그 속에 돌부처가 쪼매는 게 들어갑니다. 꿈인데도 그 현실이 맞아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절을 졌는데 그게 절이 정토사랑절입니다. 그 삼국유서는 정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었죠. 다음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중간 또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꿈을 비방할 수 있는 나쁜 꿈을 꿨을 때는 어떻게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도록 하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분 동안 여러분 고맙습니다.